자,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 물론 교재에 있으면 되게 좋은데, 통합과학 교재에는 물리 원의 개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 내신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물리원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 보스로 다뤄야 되는 중력장내에서 운동 역학적 에너지를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 기본기예요. 가속도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지.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꽤나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를 더 할 거예요. 가속도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처음 속도가 있었어. 부응 가면 나중 속도가 됐어. 그럼 시간이라는 게 정해지고요. 가속도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동거리를 구할 거거든요. 처음 속도, 여기가 나중 속도,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누가 얼마나 빨리 가지고 노느냐가 물리원의 관건입니다. 3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세요거든요.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 단어. 됐어요?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 4m/s였어. 얘가 8m/s가 되었어. 시간은 2초래. 그럼 8에서 4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속도는 2m/s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동거리는 얼마야? 8, 4, 6, 2, 12m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 6m/s라는 이 숨어있는 단어를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이 숨어있는 6m/s라는 평균 속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하나는 익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 유형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처음에 요만큼씩 가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3칸만. 자동차가 있었어. 자동차가 붕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점점 빨리 가겠죠, 그죠? 이렇게 점점 빨리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으로 따지면 구간별 가속도 구하기라 그래요. 여기가 구간에 해당되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 정지 상태였어. 얘 2m/s가 되었어. 얘 4m/s가 되었어. 얘는 6m/s가 되었어. 됐죠? 자,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대.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초가 걸렸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초가 걸렸대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3번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한번 해볼게. 자, 구할 수 있나요? 아주 빠르게. 2, 정지, 1, 가속도 얼마니? 됐어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가속도 얼마니? 2m/s 제곱이요. 됐죠? 한 번만 더요. 4, 2, 1초. 가속도 얼마야? 네, 2m/s 제곱이요. 8, 6, 4, 1초. 가속도 얼마야? 2m/s 제곱이요. 됐어요? 어때요? 우리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이동거리는 얼마니? 2, 정지, 1. 요 구간의 이동거리, 요만큼 간 이동거리 얼마야? 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1m 갔어요. 됐나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요. 4, 2, 가운데 얼마? 3, 1초 갔으니까? 네, 여기는 3m요. 됐지? 다시, 4, 5니까 여기 갔으니까 5m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빨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여기에 평균 속도 값은 얼마라고? 1m/s가 되겠지, 그지?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3m/s가 되겠죠.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5m/s가 되겠죠, 그죠? 요게 니네가 해야 되는 구간별 내용 전부 다 해요. 이걸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요걸 그대로 바꿔볼게요. 문제처럼 EX라고 여기 써주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자, 요거랑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정지하고 있었어? 됐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에 거리는 1m, 여기에 거리는 3m, 여기에 거리는 5m. 됐어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니? 이동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각각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동거리 가속도를 물어봐요. 자, 얘 1m, 3m, 5m를 구하는 건데 그걸 맨 처음 자료로 주고 있죠.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2m per second, 4m per second, 6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도 얼마야? 시간이 나와 있으면 가속도를 구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간은 얼마니? 됐어요? 그걸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꼭 써드릴게요. 잘 봐. 요거는 하나 꼭 써줍니다. 이거 이해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가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는 뜻이 되게 많아요. 어떤 뜻이 있냐면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했니? 이게 가속도의 의미예요. 1초 동안 속력이 변할 건데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주어지면 되게 쉽죠. 잘 봐. 시간 1초 동안에 2 변했고요. 시간 1초 동안에 2 변했죠. 1초 동안에 2씩 변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속도 2m/s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기인데 시간이 나와 있다면 1초야? 2 변했어. 1초 동안 2 변했네. 1초 동안 2 변했네. 그럼 가속도 2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됐나요? 하나 더 써드릴게요.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가 가장 어렵다 그랬어요. 까다롭거든요. 공식을 사용하면 좀 편한데 여러분들 공식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줘요. 요거는 물리 팁으로 꼭 적어주세요. 뭐냐면 이동거리들의 차이를 구하세요. 구간별 이동거리의 차이를 구해. 됐나요? 무슨 뜻? 1, 3, 5 이동거리의 차이가 얼마야? 2요. 그걸 시간으로 2번 나누시면 돼요. 제곱한 걸로 나눠주시면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가속도를 구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했니? 시간이 안 나와 있죠. 두 번째를 쓸 거야. 구간별 이동거리는 차이가 2m 맞지? 여기까지 구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는 시간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해라. 그럼 구해봅시다. 2m 퍼 세크 갔어요. 1m 이동했대. 됐니? 그럼 이 가운데 속력은 얼마라고? 1m 퍼 세크가 되겠죠. 얼마를 곱하면 시간을 얼마를 곱하면 1m가니? 1초요. 여기에 1초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이 문제 끝난 거죠. 구간별 거리 차이가 얼마야? 2m 차이가 나는데 나누기 1초의 제곱이요. 됐어요? 이렇게 간단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인트 시험 문제들은 이런 식이에요. 시험 문제가 구간별 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 구간별 거리의 차이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게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매우 쉽죠? 이런 걸 이해하면 물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EX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거리를 한번 줘볼게요. 이 녀석 정지하고 있대. 되니? 자,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대. 얼마나 쉬운지 잘 봐. 여기는 2m,
여기는 6m. 야, 그 다음은 몇 미터 갔겠니? 여기 2m, 여기 6m, 그 다음 몇 미터 갔어? 그래요, 10m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시간이요. 그래서 여기 구간별 시간을 줘요. 여기 2초, 여기도 2초, 여기도 2초. 자, 가속도 구할 수 있겠어요? 얼마? 그래요, 그 끝이에요. 거리의 차이는 4m고요. 나누기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칸을 메꿔볼게요. 가운데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는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 됐죠? 그럼 여기는 몇 미터 퍼 세크? 그래요, 2미터 퍼 세크. 됐나요? 그럼 여기도 2초 걸렸으니까 저걸 하면 돼. 1초 동안 2씩 증가하죠. 그럼 2초면 몇씩 증가해? 4 증가하면 되지. 2에다 4를 더하면 6m per second. 됐어요? 진짜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6과 2의 사이값 얼마? 4, 2, 8m.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지. 그치? 그럼 니네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아, 시험 문제에 오류도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니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 그 뭐지 제목이? 그 사람 나오는 거야. 그거 봤어요? 이상한 그 제목이 뭐지? 수학자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런 영화 봤어요? 본 적 있어? 거기에 그 경비원 아저씨가 수학 천재인데 그 아저씨가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내요. 이런 시험 문제를 내. 면적은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가 수직일 때 이 녀석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니네들은 삼각형 면적을 그 사람도 되게 쉽게 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주면 니네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래.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니? 삼각형 면적은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야, 이 문제를 답을 내. 안 되는 거지, 답을 내. 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10은 반지름에 속한데요. 근데 얘는 반지름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들도 이렇게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 진짜 엄청난 짓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물리를 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점검을 꼭 해보세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거리의 차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거리의 차가 나왔을 때 시간으로 제곱으로 나눠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은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거리차를 보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리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 내신 시험 문제를 봐도 시험 문제 유형이 비슷비슷한 시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물리는 이렇게 유형별 시험 문제를 꼭 가지고 계시면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너무 건조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프린트 갖고 있나요? 두 번째 단어 10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덩어리에 10번. 두 번째 덩어리에 10번. 보여요? 착륙하는 애.
자, 거기 보면 0, 4, 8, 12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0m, 440m, 800m, 1080m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똑같죠? 2x 하나, 둘, 셋, 넷. 얘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감소한 거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간 거야? 440m를 갔죠. 몇 초 만에? 4초 만에. 되셨나요? 자, 다시요. 두 번째 칸은 그럼 몇 미터 간 거야? 800m 지점에 있으니까 800에서 440을 빼면 되지. 그럼 얼마? 360? 맞아요? 360? 되니? 그럼 세 번째 구간은 몇 미터 간 거야? 1080에서 800을 빼면 되죠. 얼마? 280이요? 여기도 4초가 걸렸고 여기도 4초가 걸렸대요. 됐죠? 자, 이동거리 몇 미터 갔니? 차이가 얼마야? 이동거리 몇 미터? 차이가 얼마니? 80이요? 그럼 80m를 갔어요. 됐지? 시간은 몇 초 걸렸다고? 4초가 걸렸답니다. 제곱을 때리면 이 값이 가속도가 되겠죠. 됐어요? 4로 한 번 나누면 20, 4로 또 한 번 나누면 5. 기억을 보자마자 동그라미 칠 수 있다고요. 되게 빠르지? 그죠? 공식 안 쓰고 그래프도 안 그리고요. 아, 구간 거리가 나왔어. 구간의 거리가 나왔어. 구간의 시간이 나왔어. 아, 이거 뭐야? 구간의 거리 차이를 구해서 시간으로 두 번 나눠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래야 공식이 정리가 되면 미터를 나누기 세크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 맞지? 그래서 가속도 단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위의 뜻, 가속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문제를 매우 빨리 풀 수 있어요. 보자마자 빼기 한 다음에 시간으로 두 번 나누면 되니까. 어때요? 많이 어렵진 않지?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9번이요. 요것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번 해볼게요. 9번. 자, 시간 0초, 0.1초, 0.2초, 0.3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세 칸만 가시면 돼요. 위치는 0cm, 2cm, 6cm, 12cm, 20cm. 되니? 그러면 칸을 한번 메꿔볼까요? 0.1초 걸렸고요. 얘도 0.1초 걸렸고요. 얘도 0.1초 걸렸죠. 위치는 0cm였다가 2cm가 됐다가 4cm가 됐다가 6cm가 됐네. 6cm 지점에 12cm 지점에 20cm 지점에 맨 끝에는 30cm 거죠. 됐니?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거리의 차이는 얼마? 2cm 간 거죠. 그치? 요 거리 차이는 얼마? 4cm 간 거죠. 여기 거리 차이는 얼마? 6cm 갔지. 여기 거리 차이는 얼마? 8cm 갔죠.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됐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가속도를 그냥 구해버리세요. 가속도 얼마라고? 거리의 차이 몇 센티미터? 2cm. 0.02m. 니네 책에는 센티미터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해봅니다. 2cm. 나누기. 시간은 몇 초? 0.1초. 네, 0.1초. 제곱을 해도 되고요.
또 한 번 0.1초로 나눠줘도 되죠. 이게 제곱이란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얼마예요? 0.1로 나누면 20, 0.1로 나누면 200. 200 cm/s의 제곱. 네, 굉장히 간단하지. 거리의 차이를 시간으로 2번 나누세요. 거리의 차이를 시간으로 2번 나누세요. 니은 동그라미. 그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디귿x.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합시다. 매일마다 이렇게 수업 시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문제를 푸는 팁들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걸 모으면 물리의 실력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구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아, 구간별 속력이 시간에서 거리가 그럼 가속도는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가져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됐나요? 구간이 나오면 시간이 지워지면 구해봅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리 쉽다 그랬어요. 얘기했습니다. 물리는 정말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다는 마인드를 조금씩 없애버리면 물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인드가 중요하죠.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해볼만한데 그러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거죠. 자, 오늘은 하나만 더 할게요. 교재에는 역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물리의 중간이에요. 니네가 총 5번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오늘이 3번째죠. 그죠? 오늘 하는 내용은 상식으로라도 많이 알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물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자, 해볼까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운동 법칙을 찾아냈대.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알고 있니? 상식으로 알고 있나요? 뉴턴의 운동 법칙 1번이 뭐예요? 1번은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은 뭐니?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가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가요. 네, 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과학적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제2 운동 법칙.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얘는 물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1번 관성의 법칙, 2번 힘과 가속도의 법칙, 3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3개를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뉴턴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물학을 되게 좋아해서 생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미생물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유전공학과를 나왔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생물을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뉴턴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뉴턴이 한 진짜 유명한 말 있어요. 뉴턴이 한 명언. 뉴턴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리는 식물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뉴턴이. 오리는 식물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말이 되니? 말도 안 되죠. 보세요. 니네들은 뉴턴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맞지? 오리가 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뉴턴은 오리가 식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우리가 식물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뉴턴이 호수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풀숲에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호수에 물이 이 풀숲 이렇게 있잖아요. 스프링. 여기에서 오리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그걸 보고 풀숲이 오리를 낳았어. 그래서 오리의 엄마는 식물이야. 그러니 우리도 식물이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뉴턴보다 똑똑한 거 맞아. 뉴턴보다 과학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 뉴턴의 운동 법칙 따위가 어려우면 안 돼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는 일단 이름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럼 왜 운동 법칙은 딱 세 개냐? 왜 딱 세 개냐? 됐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 뉴턴의 운동 법칙의 모든 결론은 힘이에요. 힘. 관성의 법칙 도대체 뭐야? 관성이 작용해. 물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여. 관성의 법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법칙은 도대체 무슨 법칙이냐? 얘는 물체에다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법칙이에요.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관성의 법칙이란 이름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성의 법칙과 연결시켜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힘이요. 다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은 무슨 뜻이야?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물체에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이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아무런 힘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는 관성의 법칙 시험 문제예요. 물체에 힘이라고 F를 주면 그 물체는 모두 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힘을 줬을 때,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구별해 주세요. 힘을 물체에다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죠.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1법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1번)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1번은 관성의 법칙. 자, 첫 번째 내용이니까 단어는 알아봅시다. 관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관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태 그대를 유지해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형질. 다른 말로 해보면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대.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정지하려고 하면 관성의 법칙. 다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관성의 법칙은 정지하는 계속 정지, 움직이고 있는 계속 움직여.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 모든 조건의 맨 위에 있는 단어,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단어. 관성의 법칙 언제 쓰는 거라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 물체는 계속 정지.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한테 그대로 계속 운동. 그렇다면 여기 운동에다 한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이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야 되죠.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왜?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여기 나오는 운동, 이 운동은 무슨 운동? 네,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하면 안 돼요. 등속 직선 운동. 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얘들이. 얘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는데 붕 달리죠. 그럼 손잡이가 마치 뒤로 온 것처럼 보이지. 되셨나요? 왜 손잡이는 뒤로 온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한테 물어본 거야. 야, 이 손잡이 왜 뒤로 왔니? 뉴턴이 뭐라 그랬어? 손잡이는 절대로 뒤로 온 적이 없어. 어떤 개념이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잘 봐라. 요 가운데에 손잡이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니? 그런데 얘가 붕 하고 출발을 하면 자동차가 요만큼 올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가 요 지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꼭대기 천장에 얘는 매달려 있는데 이 손잡이가 원래 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되셨나요? 이 손잡이는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뒤로 온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엽서를 탕 하고 때리면 엽서가 빙 하고 날아가면 동전은 뚝 하고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다 테이블볼을 이렇게 깐 다음에 물체를 올려놓고 테이블만 잡아 당기는 거지. 그럼 이 물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왜 이 물체는 가만히 남아있는 것이니?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 사람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 굴러 떨어지겠지, 그치? 이 사람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누구야? 없어. 그 녀석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얘는 움직이려는 성질을 계속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둘로 나눠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정지하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움직이는 애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은 뭐라 그래? 이걸 운동관성이라 그래요. 됐죠? 니네 아틀란티스 타봤어요? 타봤니? 안 타봤어요? 아틀란티스를?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서 훨씬 엄청난 놀이기구예요, 아틀란티스. 예를 들면 니네 놀이기구 TX프레스는 타봤니? 자, 놀이기구 한번 봅시다.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잘 봐. 탔어? 안녕, 빠이빠이, 이러죠? 그럼 안전바를 가지고 시작 어떻게 해? 탈탈탈탈탈탈 이걸 올라가지, 그치? 그런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탈탈탈탈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놀이기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아틀란티스만은 이렇게 타죠. 시작부터 졸라 빨라요. 안 그래? 안 그래? 니네 아틀란티스가 탈탈탈탈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아니요. 앉아있어서 시작하면 부르륵 하고 달리거든요. 그게 굉장한 물리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틀란티스가 타는 곳은 추워요. 나중에 그런 것도 꼭 한번 느껴보세요. 아틀란티스를 타는 시작점은 되게 춥습니다. 추워야 되는 이유들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물리 법칙이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다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놀이기구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나는 내려가려고 하겠지. 근데 갑자기 얘가 올라가 버리면 나는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상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갑자기 공포스러워져요. 내 상황이 변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차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는 힘을 받으니까 이러다가 따라 올라가다가 얘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려가 버리죠. 그럼 우 이러는 거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훅 하면 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인간의 관성을 자극하는 놀이기구들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별다르게 배우는 건 아니죠. 어디다 써먹어? 절대 써먹는 거예요. 디스코 팡팡 이런 거 타봤어요? 놀이기구를 탈 때 우와 관성 이러면서 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관성의 법칙 되게 많이 씁니다. 몸무게도 다 관성으로 재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물리원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배워요. 자, 개념 하나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1kg짜리가 있었어.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 얘를 발로 찰 거야. 됐지? 한 번만 더요. 100톤짜리가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발로 찰 거야. 어떤 물체를 더 움직이기 쉽니? 네, 얘를 움직이기 쉽죠. 잘 보세요. 이게 워딩이에요. 정지한 애가 움직여야 돼요. 정지한 애가 움직여야 되는데 누굴 더 움직이게 만들기 쉽다고? 얘요. 얘는 움직이게 만들기가 어렵지. 이유가 뭐야? 누가 우니까요? 그게 초딩, 중딩 대답이에요. 그럼 고딩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지 상태였는데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정지해야 되죠. 근데 얘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지. 이해됐니? 얘 한번 볼까요? 정지하고 있었는데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큰 거죠. 됐니? 그렇다면 둘 중에 관성은 누가 큰 거야? 네, 큰 거죠. 왜? 정지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니까. 이해되니? 그럼 관성이라는 애는 딱 봐도 누가 클수록 큰 거야? 되셨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크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한국말 워딩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정지한 물체를 계속 정지하게 만들려면 질량이 큰 애가 훨씬 유리하죠.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한다는 건 관성이란 두 글자로 완성이 돼요. 관성이 크단 말은 질량이 큰 애 맞지.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 적어주세요. 관성은 오로지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해요. 자, 정지한 물체 가속도 얼마야? 측정할 수 없죠. 정지한 물체는 가속도를 측정할 수 없어요. 가속도 0이니까. 그럼 가속도로 관성을 비교할 수 있니? 안 돼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관성이라는 성질은 가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됐어요? 관성의 예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되죠. 정지관성이니 운동관성이니 이런 것들의 예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불 털기, 이불에 먼지 털기, 관성의 법칙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 중에 되게 많아요. 이게 볼펜 안 나오면 힘들 때도 있죠. 관성의 법칙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삽으로 물건을 떴어. 삽까지 던지? 이상하잖아. 삽은 멈추는데 물건은 날아가죠. 관성의 법칙이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인간이 관성의 법칙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네 엘리베이터 타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아래로 이렇게 훅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반대로요. 꼭대기층에 다 도달해서 띵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때 나를 눌러주고 나를 들어주는 그 능력도 관성이에요. 일상생활에 관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탈수기 돌리는 거 맞니? 탈수기 막 돌리면 빨래는 빙글빙글 돌아서 멈추고 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 물을 뽑아내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에요. 장난 아니지. 이 우산을 막 돌리면 빗물이 막 튀죠. 관성의 법칙이요. 전부 다요. 알 수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한 번만 더요. 요거는 예로 한번 볼까요? 썼다 지울 거예요.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쇠구슬을 달아, 그리고 또 실을 매달아.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 실을 잡고 당길 거예요. 어디가 끊어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갑자기 세게 확 당기면 B가 끊어집니다. 이유는 실을 잡아 당겼죠. 쇠구슬은 당긴 적이 없지. 그러니 이 쇠구슬은 이 상태 이대로 정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만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돼? 천천히 당기면 나의 힘이 쇠구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당기면 이 쇠구슬도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위에가 힘을 못 견디고 끊어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갑자기 당기면 아래쪽이 끊어져요. 천천히 당기면 위쪽이 끊어집니다. 관성의 법칙. 왜? 이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죠? 관성의 법칙. 많이 쓰입니다. 얘들을 많이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어때? 관성의 법칙. 공식이 없지. 물리에서 공식이 없다면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얘들을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관성의 법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볼게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자, 힘과 가속도의 법칙. 단원 두 번째 이름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얘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겨요, 이런 뜻이에요. 힘을 주지 않으면 가속도가 안 생겨요. 그러니 정지, 등속, 직선. 당연하단 말이죠. 힘을 줘야 가속도가 생겨요. 그러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체에 힘을 주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생깁니다. 됐죠? 물체에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겨요. 그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물체에 힘을 주기만 하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나요? 써볼게. 잘 봐.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힘 주면 생기는 게 가속도예요. 그럼 힘을 안 주면 가속도는 안 생기지. 됐니? 힘을 증가시키면 가속도는 증가해요. 힘을 감소시키면 가속도도 감소해요. 힘을 일정하게 주면 가속도도 일정해요. 됐나요? 왜? 힘 때문에 생기는 게 가속도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물리를 풀 때 힘으로 정의되면 되게 쉬워요. 물체에 힘을 주면 얘는 방향을 바꿔요. 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그걸 가속도라고 인지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가속도는 속력이 변하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요. 힘만 주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힘은 되게 우리 느낌으로 좋은데 가속도는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험 문제는 힘으로 나와 가속도로 나와. 가속도로 나오겠죠.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속도라고 써 있으면
밑줄 긋고 힘으로 바꿔보세요. 됐나요? 가속도라고 써있으면 힘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맞고 틀리고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힘과 가속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당연하겠죠.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해요. 당연하겠죠.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도 감소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물리는. 그럼 다시요. 힘 때문에 생기는 게 가속도라 그랬지. 그러니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그래요.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왜?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긴 거니까. 됐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요. 맞아요? 가속도가 작으면 속도는 느려요. 맞아요? 됐어요? 자, 물리에서의 고정관념을 또 없애드립니다. 가속도와 속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시요. 가속도와 속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를 비례 반비례로 푸는 건 절대로 안 돼. 가속도와 속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누구랑 짝을 묶는 거야? 힘이요. 됐어요? 한 번만 해볼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속력이 빨라진대요. 무슨 뜻? 속력이 빨라진대요. 무슨 뜻? 얘가 속력이 빨라졌어. 변했죠? 그럼 가속도 운동하는 거 맞지? 그러면 나는 물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힘을 어디다 줘야 돼? 뒤에서 이렇게 줘야 빨라지겠죠?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빨라져요. 됐나요? 속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물체의 이동하는 방향과 물체의 힘의 방향이 같단 말이죠. 그때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되니?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만 속력이 빨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지는 건 방향이 같기 때문이거든요. 가속도가 커서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속력이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은 느려지겠죠? 당연히. 됐죠? 자, 힘의 방향에다가 밑줄 그면 무슨 방향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속력이 빨라지는 건 누구 때문에?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다시, 이동거리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건 가속도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같으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기다가도 밑줄 긋고 가속도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속력이 느려지는 이유는 가속도가 커서 작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 가속도의 방향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좀 까다롭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내면 굉장히 쉽죠. 자동차가 있었어. 이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힘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속력이 당연히 빨라지겠죠. 왜? 방향이 같으니까요.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대. 여기다가 쓰는 거죠. 속력이 느려지고 있대. 무슨 뜻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힘준 거 맞죠? 그럼 힘 밑에 밑줄 긋고 가속도라고 쓰면 시험 문제가 완성되는 거지. 힘과 가속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됐나요? 절대로 가속도와 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묻지 마세요. 가속도와 속도는 달라요. 가속도는 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생기니까요. 첫 번째, 힘이형, 가속도형. 이걸 등속직선이라고 하고요. 일정, 얘를 등가속도라고 하고요. 변하면 그냥 가속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 두 가지만 배우는 거죠. 얘가 공식이 있으니까. 됐나요? 힘과 가속도의 법칙. 방향이 변하기만 하면 무조건 가속도. 왜? 힘을 줬으니까. 됐죠? 물체에 힘만 주면 무조건 가속도.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눠줍니다. 요거 배우고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힘과 가속도는 같다. 여기 공식이 있어요. 제2 운동 법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F는 MA라고 합니다.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겠죠. 뉴턴이 만들었으니까 지 이름을 붙여서 뉴턴이라는 꿈의 단위를 써요. 되게 쉬운 공식이지만 우리는 안 쓴단 말이죠. 자, 니네들은 알 수 없어요. 나 몇 뉴턴 힘 줬게? 알 수 없죠. 굉장히 많이 쓰는 힘의 단위지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공식으로 외워주셔서 간단한 구구단 시험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이퀄의 반대편에 있으면 비례, 이퀄의 같은 편에 있으면 반비례라 그래요. 그러니 힘과 질량은 비례, 힘과 가속도도 비례,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되셨나요? 그걸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초딩도 알 수 있어요. 초딩도. 그래서 뉴턴의 운동 공식은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쉬우니까.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EX. 니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봐. 자동차가 있었어. 됐죠? 얘한테 힘을 줬어. 그랬더니 얘가 붕 하고 빨라진 거예요. 되니? 이 녀석의 자동차의 질량은 2kg입니다. 됐죠? 이 녀석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래요. 되니? 자, 내가 준 힘의 양은 얼마니? 그럼 F는 MA에다 집어넣는 거 맞지? 질량은 2kg짜리고요.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10N이에요. 됐어요? 어때요? 구구단 시험 문제지, 그지? 2, 5, 10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이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처럼 보이니? 한 번만 더 내줄게. EX. 자동차가 있었어. 질량은 2kg이래요. 나 여기서 힘을 준 거야. 됐지? 얘요. 지금 5m/s 제곱세크래요. 달렸어. 자동차가 15m/s가 되었어. 됐니? 2초만이야. 나 가해준 힘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자, 이 두 문제가 같아 보이니? 됐어? 자, 넣어볼게요. 질량 얼마라고? 2kg. 가속도 얼마야? 됐니? 여기에다가 5라고 쓸 수 있으면 물리 진짜 잘하는 거고요. 5라고 못 쓰면 그 물리를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이 두 문제는 같은 시험 문제란 말이죠.
질량 2kg인데 가속도 5m/s 제곱이야. 힘 얼마니? 5, 20. 질량 2kg인데 5m/s였다가 15m/s가 됐어. 2초 만에. 가속도 얼마야? 5요. 5, 20. 두 문제는 같은 문제란 말이죠. 자, 니네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거야? 학교에서 또는 수능에서. 얘네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거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는 F는 ma라는 공식을 쓰는 거니 아니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너 가속도 구할 수 있니? 이런 시험 문제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물리의 핵심은 가속도니까요. 구구단 못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죠. F는 MA 정도를 못 외우고 학교 시험이나 수능을 보는 애들은 없어요. 하지만 가속도를 구할 수 없는 애들은 많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가속도인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고요.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나 가속도를 문제를 보면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쉬워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같아 보여요? 같아 보여?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여기 시간, 여기 미터/s 갔어요. 10m/s가 되었어. 4m였는데 3초 만에 됐어요? 가해준 힘은 얼마니? 질량은 2kg이래요. 가속도 얼마야? 됐어? 자, 시험 문제 뭐라고? 가속도를 못 구하면 B20입니다. 가속도만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속도 그래프 동그라미 치고요.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가속도가 되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니? 10, 4, 6, 3으로 나누면 2. 2라고 쓸 수 있으면 F는 MA 9구단 2단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워지는 시험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가속도 구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가속도만 구할 수 있다는 물리야 뭐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지 그지? F는 MA를 몇 번 사용하느냐가 시험 문제의 완성입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진짜지? 자, 마지막 하나 얘 들고 잠깐 쉽시다. 자, EX.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구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됐지? 정지하고 있었는데 붕 달려서 자동차가 10m/s가 되었어요. 되니? 몇 초 만에? 5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에? 2라고 쓸 수 있니? 연습 되게 많이 했죠, 그죠? 됐어요? 이동거리 얼마야? 25m. 됐어요? 쉽지?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EX. 자동차가 있었어.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했대요. 얘 4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야?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5m/s 제곱 맞니?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질문이요. 2m/s 제곱 5마이너스 5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큰 거야? 누가 크다고? 네, 가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아무 상관이 없다. 됐니? 절대값의 숫자만 크면 크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얘가 큰 거지. 됐니? 부호는 무슨 뜻?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요. 속력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속도가 크죠? 그죠? 그럼 속도가 빠르니? 아니죠. 가속도가 크다고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가속도와 속도는 같이 묶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왜 빨라졌어? 네! 방향이 같으니까. 얘는 왜 느려졌어?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되니? 얘가 지금 이쪽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동하고 있으면 얘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동 방향과 같으니까 빨라진 거예요. 됐나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반대로 밟은 거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느려진 거라고. 방향 때문에 빨라져요, 느려져요? 크기 때문에 빨라지고 느려질 거야?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속도란 단어는 반드시 힘이라는 단어와 묶어주셔야 됩니다. 속도랑 묶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리할 수 있으면 물리 진짜 잘하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제1 법칙, 제2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힘이 작용하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 됐죠? 어렵지 않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 칸씩 올라가세요. 됐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고 3법칙 합시다.